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운돌파 A플랫 제 450화 김열의 칼날 도곡마을 편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전두가 왔네요. 그래서 어색하게 제목을 읽었다며. 드디어 돌아왔어요. 네, 워크숍 잘 갔다 왔어요? 네. 술을 잘 먹고 왔어요? 아니요. 젊은이들이랑 놀기 힘들어요. 역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랑 노는 게 좋아? 편하지? 거기서도 똑같이 체력 딸리는 거야 뭐. 자, 김열의 칼날 도곡마을 편 이번에 완결이 돼서 네. 예고 안 했지만 오늘 네. 이 작품 다뤄볼 거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666님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아마 최근에 듣게 되신 분 같아요. 네. 하나만 읽어보자면, 자, 모노노케 힘의 편인데 되게 옛날 거네. 115화. 그렇죠. 자, 97년쯤 일병휴가 나와서 용산에서 영화 DVD 구매하러 갔다가 가게 주인이 추천해줘서 정품 DVD로 구매해서 보게 된 작품입니다. 97년에 정품이 나왔다고? 자, 이 작품과 인랑이라는 작품은 만화와 영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좋은 작품이었네요. 97년이면 정품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가? 정품인 줄 알으셨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정품 절대 아니야, 이때. 아, 그런가? 왜냐하면 이때 96년, 5년? 이때 아마 모노노케 히메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그때 우리나라에- DVD가 이게 예. 정품으로 들어왔다고? 그럴 리가 없지. 자, 그리고 소시민입니다님 444화 어제 뭐 봤어 44번째 편에 4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센스 있게 넣어주신 거겠지? 그렇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르란레쇼님 445화 플래시 편에 10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문님이 그 어제 뭐 봤어 44번째 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 위국 일기 평이 좋아서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는데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구매를 미뤘는데 구매를 시작해야겠어요. 아, 제가 수고했군요. 그래요. 그리고 아재갬성님이 플래시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이름 따라간다고 비처럼 퇴장하다니. 극장 갈까 했는데 VOD도 빨리 나오고. 아, VOD도 벌써 나왔나요? 진짜? 그 정도인가? 진짜 빠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상님 킬러는 메이드 삼아 일본 영화 추천이요. 절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녀 킬러들의 얘긴데 재밌어요. 은근 OTT에 다 있어요. 웨이브가 소리가 제일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찜은 해냈는데 아직 못 봤어. 메이드 삼아. 아, 진짜 이 제목으로 나왔나 보네. 메이드 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노비님이 사냥개들 1편을 남겨주셨는데요. 인범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봤는데 깝대이였구만요. 몸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초반 숏컷 헤어라 현주가 김세론인 거 모르고 보면서 넷플릭스 공개 시점이 한 반년 정도 느리네 생각했는데 이 편 끝날 때쯤 건우 현주 만난 장면서 김세론이넹 했네요. 그래서 공개가 늦어졌구나. 흐흐. 플래시 에즈라 밀러 같은 별별이겠지요. 별별이 뭘까? 그러게요. 케이스라고 하기엔 두 글자고. 케이스면 별별로 나올 그러니까 리가 없잖아요. 별별로 나올 일이 없고. 경우를 왜? 경? 아무튼 이렇게 좀 잘 못 알아보시는 분 좀 계시기도 하더라고. 쇼컷이라서. 그래서 김세론 언제 나오는데 뭐 이러면서 아, 보는 진짜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나도 1편 볼 때 아니 김선호 아예 교체당해서 안 나왔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는 그 생각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소연이 몇 편부터 나오냐고. 근데 정말 되게 큰 역인데 좀 가렸어. 사실상 세 번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보하기가 애매하니까. 많이 잘라냈겠죠 초반부를. 아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래서 요즘에 모든 어떤 분야에 인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약간 도덕적이고 사회적이 이런 평판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진짜 돈이 너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꼭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봤는데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빅뱅의 탑이 나온다고 굳이 왜? 캐스팅이 됐잖아요. 그분도 뭐가 있던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 부담을 나는 안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할까? 뭐 오징어 게임 잘 되길 바라는데 아무튼 그런 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에이플의 공식 카페에 중학생 한 분이 글을 남겨주셔서 매우 젊은 피. 예, 뭐 다른 10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게요. 티저나 부가 서비스에 있는 팟빵으로 에이플렛을 처음 접하고 티저나 부가 서비스에 이런 게 있나 보죠. 플로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 카페에 가입한 중삐리 스파 TTSPA입니다. 예전에 플로에 댓글 달아놓고 잊어버린 채로 있다가 최근에 정주행하는데 브럽쇼 라이프 3편 동안 정과장 형님, 강상준 형님이 계속 전두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만 5번 넘게 돌려들으며 웃었어요. 이게 그렇게 웃긴구나. 역시 이 중학생의 감각은 새롭다. 이런 느낌. 가랑님만 굴러도. 그렇지. 까르르 까르르. 놀리는 거 아니에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 별로 하는 좋은 거예요. 의미예요. 좋은 의미. 우리 요즘 즐거운 게 없어 우리. 뭐야? 출판사에서 하시는 거라는 것도 처음 알게 돼서 다음에 서점 가면 책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아 맞다. 밑에 뭐 젤다 관련 글 쓰신 분이 계셔서 뭐 야숨 하다가 뭐 기말고사인데 왜 게임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 쓰신 거지? 다들 그렇잖아요. 원래 그럴 때 그렇죠. 네, 아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시험 앞두고 있으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삼국지 2에서 나는 시험 때. 저는 그 리스트 적느라고 하루 다 갔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거. 아 시험 끝나면 뭐 해야지 막 적는 거 있죠. 비슷하지 뭐 다. 미친놈들. 자, 아무튼 우리 카페가 있다는 이런 것도 알리고 싶어서 한번 읽어봤고요. 예.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텀블벅 펀딩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네. 이때쯤이 아마 예정대로라면 열렸을 겁니다. 자 홍락군 SF 판타지 초단편집 1, 2권이고요. 제목은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와 잼 한 병을 받았습니다. 네. 라는 두 권의 책인데 야심작입니다. 예, 현재 열렸고요. 두 권 합쳐서 굉장히 싼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뭘 모셔? 예, 35,000원에 굿즈와 뭐 엽서와 등등등 해서 예. 예, 얼리 200명 한정으로 네. 받고 있으니까 얼른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아마 알림 신청을 굉장히 지금 현재 저희가 녹음한 시점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알림 신청하신 분들이 얼리를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첫날 완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래서 200으로 좀 넉넉하게 잡아놓긴 했는데 현재 알림 신청이 제가 봤을 때는 400이 넘어가지고 예, 그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그때 그런 것도 안 했잖아 알림 신청. 그때 했어요 하루. 아이고. 그리고 아무튼. 그때는 우리 팔로워도 없었어요 이게 프로필에. 아무튼 뭐 이거 할 때쯤에는 한 1,000명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알림 신청. 달콤 장르가 발판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실험을 했죠 예, 그때. 어쨌든 에이플렛에 사활이 걸려 있는 네. 그리고 거의 전반기를 다 투자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책이 나온 게 없어요. 그쵸. 몇 개 엎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처음 해본 것도 있고 에이플렛이 소설을 처음 한 것도 있고 그쵸. 예, 그래서 더더욱 좀 시간을 많이 들였고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고 아마 그 한국 출판계에는 없었던 비슷한 것들 보기 힘든 네. 편집하기 그런 힘들었어요. 책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정말로. 그렇죠. 저도 네. 디자인하고 그런데 조금 공이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게 편집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편집한 소설책이 한국에는 없다라고 그쵸.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내용도 훌륭하고 네. 예, 홍락군 작가 그 정과장이 트위터에서 발굴해서 아. 제가 이제 뭐 재련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무튼 둘이 같이 직접 네. 뵈러 가고. 아주 엄청난 원석을 발견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네. 제발 좀 사주세요. 펀딩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후원이체 독사한가님이 5,000원 아 계좌로 해주셨습니다. 진짜 계좌이체로 바꾸셨나봐. 예. 감사합니다. 예, 굳이 팟빵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네. 저희는 좋죠. 더욱 좋죠. 네. 댓글에도 있고 공지에도 있으니까요. 그거 네. 보시고 계좌이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잔소리가 너무 많았는데 김열의 칼날 도곡마을 편 시작해 볼게요. 네. 들어가기 전에 좀 등장인물을 한번 얘기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적어놨는데. 새 인물도 좀 있고 해서. 네, 우선 귀살 때는 뭐 탄지로 네즈코는 귀살 때라고 하기는 조금. 귀살대야. 아 그때 네. 받아줬잖아. 명예 귀살 뭐죠? 때. 어. 그럼 탄지로 네즈코 그리고 시나즈카와 겐야라고 해가지고 주중에 그 얼굴 되게 험악하게 생긴 애 동생이잖아요. 예전에 그 탄지로하고 만난 적이 있었죠. 한번 싸웠죠. 네. 그런 인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시라 주로 이제 두 명이 이번에 나오는데 토키토 무이치로 하고 칸로지 미츠리. 하주랑 연주네요. 그래서 토키토는 조금 어린 재능충. 천재죠, 천재. 그쵸. 뭐 그런 걸 나오고 이제 하자가 이제 안개. 네. 그래서 안개 호흡을 쓰는 주가 나오고 네. 그리고 칸로지 같은 경우는 연주. 사랑의 호흡을 쓰더라고. 근데 그러니까요. 근력을 쓰죠. 근데 이제 그
도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채찍 같은 칼을 휘두르지. 그래서 연출이 굉장히 재밌고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 뒤에 약간 뭐 예고 비슷하게 나오는 짧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칼 어떻게 듣냐고 했는데 듣는 거를 몇 번 보여주는 거야. 장난스럽게. 근데 탄지로하고 내주고 그냥 박수 맞춰줘. 저 칼집에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찹! 와! 찹! 와! 이런 거 나와요. 자 그리고 전 이 편에서 상현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조금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전자 전편에서는 교타로였나? 그쵸. 규타로. 규타로. 뭐 안에서 뭐 하나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애가 되게 험상궂고 무섭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걔는. 그리고 막 여러 애들이 다 고난 다 거의 사경을 헤맸잖아. 그렇죠. 팔도 잘리고 눈도 하나 나가고 뭐 그러지 않았나? 이번에는 이제 연주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발랄한 분위기로 하고 싶었나 해서 그런지 그런 걸 떠나서 별로 상영답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좀 약했어. 근데 그나마 그 모이치로가 조금 뭐 부상을 당하고 뭐 죽음의 위기에 처하긴 했었죠. 그래서 확실히 그 주에 더 초점이 맞춰진 듯한 느낌이랄까? 그렇죠. 생각해봐요. 무한열차 편에 나왔던 아카자 같은 경우 물론 걔가 한 3인가 그래. 그쵸. 얘네보다 센 애라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아무튼 기술이 조금 재밌다 정도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서 얘 뭐야 이거 마트로시카야 뭐야. 그래서 아무도 거의 반전이잖아요. 근데 걔랑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못 이겠죠. 아무튼 상현이 이제 둘이 나오는데 한탱구 예, 얘가 이제 4. 4죠. 예.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뭐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분신맨이죠, 분신맨. 합치면 증이 됐고 본체는 겁이고 네. 아무튼 그런 애였어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한까지 있죠. 네, 마지막에 깜짝 쇼. 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교코. 지금 항아리죠, 그냥. 다른 거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얘는 그냥 제일 못생긴 항아리. 그 자기가 예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약간 자아도취증 환자 같은 애죠. 근데 그런 캐릭터도 그 소년만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예술 약간 미친 예술가 같은 느낌 있잖아. 네. 그런 거에서 좀 새롭진 않았고 뭐 항아리 기술로 보여준 게 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순간이동. 것 같아. 항아리로 순간이동. 그냥 뭐 항아리에서 문어발 나오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제 주위에 초점이 맞췄다. 근데 얘는 교코의 장점은 그거죠. 이게 대량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상을 막 튀어나와가지고 마을 습격하는 동시에 자기는 또 딴 데 가니까. 그래서 그 사카나 생선 혈괴들 뽑아내서 싸우는 이런 거. 예, 이런 게 약해 보인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하기에 아니 이게 그 무잔이 너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거야. 이게 얘네들의 특성을 조합을 해서 공격을 했었어야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화만 내고 그냥 보내기만 하고. 무잔이 이제 화났어.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대잖아. 이제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게 이제 빡침. 예, 이 도곡마을 편 마지막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렸지? 약간 그런 의문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종족을 많이 늘려서 얘가 좋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네. 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그게 이 작품의 최고 반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 개연성도 있고 그게 좀 또 짜증나긴 했지. 그 오빠 날리고 또 네지커 완창하잖아요. 나나나 한 5분 하던데 노래 다 부르더라고. 좀 지겹던데. 이거 시간이 좀 많이 끌었어. 아무튼 좀 빨리 보긴 했어요. 이게 11편인가 그렇죠. 네. 1편과 마지막 편만 한 45분 정도로 이제 2편 분량으로 만들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한 번에 보기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지만 매주 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주 보게 됐어요. 그 등장인물 중에 2명만 더 얘기하자면 도곡마을에 있는 인물 중에 산지로의 칼을 만들어주는 하가네즈카 호타로 해서 하가네즈카 상이라고 맨날 부르죠. 그 다음에 어린애 코테츠라는 인물 이렇게 2명이 나옵니다. 하가네즈칸 전작에서도 나왔지. 종종 나왔었죠. 근데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젊은 애였구나. 되게 잘생긴 애였어. 아니,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생겼어. 근데 바로 눈 없어지고. 근데 칼 가는 것도 솔직히 말해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전 그 무한열차 편에서 랭고쿠가 우마이 하는 거 있지? 네.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많아서 하시라가 좀 재밌는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하시라가 정점 있고 뭐 하가네즈카라든지 뭐 주변 인물들도 사실 좀 정상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 그래야 싸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 만화의 색깔 그리고 귀멸의 칼날의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자 들어갑시다. 1화 누군가의 꿈. 꼭 처음 시작할 때 어르신이 등장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러면서. 아유, 이제 그만 살아야지 거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피를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상현을 이제 쓰러뜨린 걸 알고 이 기세를 모아가지고 무잔마저 죽여버리자 막 이러면서 아주 입만 털고 있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오랜만에 또 무한성이 나오잖아요. 그 어지러운 성. 거기 이제
기사일대한테 당하고 나더니 다 소집당한 거야. 그치. 무장한테. 이제 무장 완전 정신무장해야지. 빠졌잖아요. 이제 야, 여기에 이제 집합. 진짜 그 느낌이에요. 야, 그래서 대가리 박어 막 이런 거지 뭐. 상현이 1, 2, 3, 4, 5가 다 나오는데 1은 이제 처음 등장했죠. 음. 눈이 6개야. 얘가 나중 후반부에 만화책 보면 나오는데 엄청 세더라고. 그렇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2가 도우마, 3이 아카자, 그다음에 한텐고 교코 이 순이죠. 그래서 뭐 무잔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불변, 완벽한 상태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는 이 상태를 되게 유지하고 싶은데 니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난다. 그리고 푸른 피 하나 찾으랬더니 왜 못 찾냐. 그렇게 뭐 있는 거 좋으면 냉동하시든가 몸을 그런 게 계속 있을 이제 텐데. 뒤에 나오지만 알고 보면 무자는 자기가 이제 어둠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게 되게 화나는 거였잖아요. 불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푸른 피 하나가 있으면 나도 이제 낮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113년 만에 상현이 죽었다. 그런 거였고 여기서 상현들끼리는 목 따면서 이렇게 놀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해도 그냥 뿅 나와. 뭐 그러면서 힘자랑하고 뭐 그런 것 좀 나오고. 자 그리고 탄지로가 꽤 오래 혼수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이제 깨어난다. 뭐 꿈속에서 이제 약간 요게 나오는 이제 그 인물이죠. 아니,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인형을 막 꿈속에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얘 많이 다쳤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이 저번에. 다쳤죠. 그 인물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호흡을 만들어낸 사람, 맞아요. 무잔을 벤 무사가 이제 네. 언뜻언뜻 나오고. 그러니까 뭐 태양의 호흡을 창시한 사람일까? 음. 이제 그 사람 그 이마에 있는 문양이 탄지로가 이제 뭔가 각성하고 이럴 때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떡밥이 돼서 음. 이제 꿈속에서 또 나온다. 음. 그리고 이노스케랑 제니치가 요 화에서만 잠깐 나오고 안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난 좋았어요. 나 이렇게 번개 호흡 쓰는 애 너무 짜증 나거든 나올 때마다. 예고가 그가 끝에 나오는 거에 한 번 둘이 나와서 네. 우리는 언제 나오냐 한 번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가? 네. 그래서 이노스케하고 제니치는 이미 깨어나가지고 제니치는 또 다른 뭐 일하러 갔대. 그래서 막 짜증내는 장면 잠깐 나오고 그 육악편 때 또 칼을 또 칸지로가 부러뜨려 먹었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하가네즈카상한테 저주의 편지를 받았죠. 음. 너한테는 줄 뭐 칼은 없다 막. 가면 다 줄 거면서 뭐. 그래서 이제 직접 도곡마을로 찾아가서 부탁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곡마을이 되게 중요한 장소니까 원이들한테 들키면 이 장인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모르게 되게 은폐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일정 거리마다 그 은이라고 해가지고 일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닌자 같은 애. 네. 얘가 이제 뭐 교체해서 간다는 건데 결국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도착을 하면은 마지막 사람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알 수 있잖아요. 걔 죽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의 입을 봉해야겠다 하고서. 뭐 아무튼 뭐 그냥 그런 설정. 그래서 뭐 눈이랑 이제 탄지로는 코도 좋으니까 코까지 맞고 마을로 가게 된다. 근데 촌장을 이제 만나니까 이거는 하가네지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부러질 칼을 만들다니 막 이러면서 혼내고 있고. 그래서 하가네즈카만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았더니 이 마을의 모든 도공들이 다 그 똑같은 가면 쓰고 있지. 그쵸. 그 문어 가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삐죽 내민 거. 뭐 그런 거 쓰고 있고. 그래서 온천에서 칸노지랑 게냐를 만난다. 게냐는 막 무슨 어금니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난다. 그래서 이게 또 힌트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탄지로의 그 야사시한 면이 여기도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칸노지가 막 뛰어오니까 가슴이 가슴을 가려야 된다며. 이미 옛날 만화 같으면 코피 흘리는 것부터 시작할 텐데 여기서는 막아주는 것부터 그러네. 시작이야. 좀 다르네. 칸노지상 가슴이 나오려고 한다. 그랬더니 칸노지가 이제 얘기해주죠. 이 마을에는 강해질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있다. 좀 찾아봐라. 귀띔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하가네지카는 어디 도망가가지고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2화 들어가면 제목이 요리이치 영식이에요. 근데 무이치로가 거기 있잖아요. 코테츠라는 아까 어린애랑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탄지로가 막 뜯어 말리죠. 또 야사시한 탄지로 가만히 못 보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코테츠가 이제 가문 대대로 관리하고 있는 전투 인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요리이치 영식이라는 거래요. 탄지로가 꿈에서 본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죠. 네. 단지 이제 팔이 6개야.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검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 검술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팔이 6개가 필요했다. 맞아요. 라는 그런 설정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로봇을 만든 거 옛날에 1000년 전에 만들었대. 이제 그거를 이제 훈련용으로 원래 사용을 하는 뭐 그런 건 것 같아. 네. 근데 요거는 작동을 시키려고 토키타가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코테츠는 그거 고장 난다. 뭐 이래서 말리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네, 왜냐면 이제 거의 다 부서져 가는데 자기는 이제 고칠 능력이 없어서 아까우니까. 근데 결국 그래가지고 무이치로가 그냥 사용을 하죠. 그렇죠. 약간 뭐랄까 얘도
좀 나사빠진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 기억력이 눈빛이 굉장히 안 좋은 애로 그 나오죠. 눈빛이 없잖아요. 어. 약간 사페 느낌으로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감정이 없고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왜 말리지? 약간 이해할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일단 회상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정신치료가 끝나죠. 그렇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제 회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이 나온다. 그렇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눈빛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눈빛 똑같지 않아? 아니요, 아니, 나중에 아니. 바뀌어요. 아 색깔 넣었어? 눈동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눈동자 생김. 초점이 생겼어. 그렇군요. 하여튼 그리고 무이치로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잘 싸웠다고 돌아가는데 자기 또 칼 여기서 부러뜨려 먹었어. 지금 자기 것도. 그래서 영식이 거를 하나 들고 가죠. 영식이 거. 영식일 거야. 요리치 영식이니까 영식이. 아 그게 영식이 된 거야? 네. 그렇군요. 이제 영식이. 코테치가 그래서 되게 짜증내잖아요. 아,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좀 패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실력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요리치 영식으로 훈련을 하래. 이제 부서져도 괜찮대. 이게 약간 개그신이었잖아요. 조금 그냥 좀 지루하던데 이거 그냥 훈련하고. 개그씬이 맞았지. 맞죠. 왜냐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하는 거 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얘는 마치 사람은 이렇게 무조건 단련시키면 칼처럼 단련시킨 거잖아. 계속 이렇게 때리면은 강해지고 날카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식인 거지. 그래서 밥이랑 물도 안 주고 며칠 동안 계속 굴려 먹었다. 그래서 탄지로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 뭐 그런 거였죠. 네. 실제로 얘가 영식이가 가지고 싸우는 검이 처음에는 진검이 아니었잖아. 그쵸. 처음에는 목검, 몽둥이 같은 거 들렸는데 그것도 못 피해가지고 얻어맞다가 나중에 이제 진검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러뜨린다. 그랬더니 안에 검이 하나 나오더라. 목을 댕강했더니 그 안에 검이 들어있던 거죠.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사마 제목이 300년도 더 된 검. 그냥 검이 진짜 300년 더 된 거죠. 그게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아, 천년은 아니었군요. 300년이었네요. 검은 당연히 막 신나가지고 누가 열어볼까 막 하는데 꺼내 보니까 그냥 녹슬어 있죠. 관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녹이 쓸어 있겠죠. 그때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하가네즈카상이 다가와가지고 다짜고짜 이 검 내놓으래. 내가 무슨 가문의 비기로 연말을 해주겠대. 네, 알아본 거야. 지금은 녹슬어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좀 재련하면은 굉장히 명검이 있다. 뭐 이런 식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순간에 뭐 또 건네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교코하고 한탱구가 마을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우한성에서 잠깐 그런 얘기 언급이 됐었는데 뭐 거기 좀 가봐라 막 해가지고 정보가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은이 업어 날라봤자야. 그러니까 마지막 놈만 잡아서 족치면 되는 거 아니오. 그래요. 그 항아리 사방에 깔아가지고 감시하고 있었겠지. 그럼 그 위치마다 다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뿅 나와서 여기네 하고. 그렇죠. 아무튼 능력이 있네. 좋네 항아리. 아이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얘네들이 엄청나게 큰 지역을 막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본 전역에서도 굉장히 조그만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오니들이. 그 개그 못 봤나? 아무튼 정말 조그만 지역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일본이 그렇게 산이 많은 게 아니니까 산속 몇 개 뒤지면 나오겠지. 약간 그 샹치에서 숲 안에 숨은 그 마을처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은으로 날라서는 그런 신비함은 없다. 그리고 탄지로가 이제 쉬고 있는데 방에서 자고 있죠. 근데 무이치로가 와가지고 코를 꼬집어서 깨워.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여를 하냐. 너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라고 물으니까 남을 위해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날 위한 일이 되는 법이고 라고 말을 하죠. 탄지로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대사였어. 나중에 각성하는 대사잖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살짝 눈빛이 바뀌었었어요.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라고. 뭐. 네. 그리고 왜 자꾸 탄지로가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한 건 처음인데 왜 기시감이 들지? 그런 거죠.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탄지로랑 똑같은 붉은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굉장히 말을 했죠. 이런 타인을 위한 마음 이런 걸 이제 좀 아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뭐 잊고 있던 그 감각을 되살리면서 더 강해진다. 이때부터가 정신치료의 시작이다. 일단 각성을 하려면 과거가 필요하다. 세상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이때 갑자기 기시척도 없이 한탱구가 들어오죠. 괴롭히지 벌벌 말아줘 떨면서. 하면서. 약간 정과장 느낌 아니에요? 역- 뭐 이러고 있는 거. 역대 상연 중에 제일 존재감 없이 나타났고 제일 짜증났어. 계속 징징대.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또 회상 장면 나오잖아. 얘 과거가 어땠는지. 옛날에도 이래. 옛날에도 이래. 아, 진짜.
민폐. 근데 요즘 그 뭔가 현 세대를 이것도 반영하는 것 같아. 막 나 이렇게 불쌍한 나인데 왜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너무 싫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었어. 약간 풍자적인 것도 그쵸?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쓰는 기술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천진반이 쓰던 사신권 아닌가. 그렇잖아. 근데 단점을 보완했지. 그러니까 사신권은 이제 힘과 스피드가 이제 4분의 1이 된 거라서 굉장히 쉽게 손오공한테 당하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다. 그렇다. 다 세다. 네 개는 다 세다.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고유의 기술도 갖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로 쪼갰다기보다는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센 거야.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합쳐서 싸웠어야지. 원래 꼭 그래. 근데 변신 로봇은 아니 근데 네 명이 각각의 개성이 있잖아. 자아가 분명해가지고 아 합치기 싫은데 이러잖아. 그렇지. 아무튼 그런 거여서 나중에도 합체를 했다기보다는 흡수당하는 그렇지. 네. 흡수합병 당하는 느낌으로 나 싫대.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 거기서 그 화나는 있잖아. 걔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더라고. 아무튼 이건 다 프리저의 유산인 것 같아. 왜 3단 변신식이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후손들을 이 적 빌런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는 거지. 그리고 꼭 3단 처음부터 풀파워로 싸우란 말이야. 그러면은 권수가 안 늘어나. 그리고 꼭 마지막 3단계는 좀 쪼꼬매져. 그렇지. 아 그래야지. 컴팩트해져. 뭔가 압축된 느낌. 되게 무서운 느낌. 왜 그게 무섭냐고. 무서워. 꼭 조금해지면 무서워. 예전에는 합체하면 더 커지고 막 근육질 우리 그런 내고 거 있잖아. 있잖아요. 실론 제일 무섭다고. 그리고 이게 조그만 작아지는 거 이유는 되게 분명한 게 이제 소년 만화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이제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잘 안 나오지. 항상 그 좀 작은 소년이 굉장히 좀 센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잖아. 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적들도 작아지면 세진다. 어쨌든 여기서 무이치로가 실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나요? 그냥 잠깐 하는 사이 확 배워버리잖아 얘를. 네, 진짜 그 장면 되게 멋있게 묘사가 됐죠. 그 안개 살짝 나오면서. 안개호 여기서 처음 봤는데 비주얼이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비주얼을. 만화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장면이 별로 안 멋있더라고요. 사실 만화보다 애니가 좀 더 근데 애니에서 확실히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비주얼이. 네. 좀 잘 멋있게, 만들었지. 네. 뭐 무한성 봐. 다 때려박았잖아요. 사실 그거 진짜 기술력을. CG 죠, CG.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악당들이라 이렇게 복잡한데 살아야 돼. 막 그러고 어지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무자는 막 거꾸로 매달려 있고. 이거 나이들도 다 많으신데 이거 뭐 하는 짓이요? 뭐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한참 걸리고 막 그런 거 아니고. 막. 그래서 배버렸는데 몸이 갑자기 머리와 몸이 각각 재생이 돼서 둘로 되고 또 벤이 이제 뭐 네 마리가 됐다. 그렇다. 플라나리아야. 네 마리 된 상태로 이제 4화에 넘어가죠. 네. 제목이 토키토 고마워. 그러니까 무이치로가 원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촌장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코테치를 봤어 또. 근데 그 물고기 오니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해주죠. 이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 그 남을 위해 하는 일을 그걸 들은 이후로. 아니, 얘가 약간 기억 상실이었나? 네. 거의 기억을 상실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아직 못 찾은 상태로 싸우고 있는 거. 이때 나와요. 기억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오니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데 과거 이제 기억이 없는데 이제 뭐 누워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르신이 너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 것이다. 정신 치료 받으면. 아, 그 회상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였구나. 네. 기억이 없었군요. 그렇죠. 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좀 보고 있었어. 이게 저는 그 뭐 방영할 때마다 봐가지고 그쵸. 좀 그랬고 이게 한 편 한 편마다 내용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 맞죠. 좀 싸우는 게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테치를 들쳐업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죠. 이제 사람들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편 이제 탄지로는 그 히노에락으로 된 네 마리 오니어하고 싸우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 초반에 이제 무이치로가 뵙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부채 다루는 애 있잖아. 걔 때문에 걔 날라갔죠. 파초선 한 방 맞고 목 날라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랑 만나게 된 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네 개로 분열된 이후에는 더는 이제 분열되면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까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치. 무한대로 분열되는 건 아니었어. 음. 왜냐면 이제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싸우다가 보니까 혀가 잘리면 재생 속도가 좀 느려진대. 아 약점이긴 한데 이거 거의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혀를 어떻게 자를 건데? 나 놀려봐 이러봐. 그럴 때 확 잘라야 된다고? 아무튼 얘 네 명의 기술이 다 달랐지. 그 네. 부채 파초선 쓰는 애가 있고 번개 락. 쓰는 거 그리고 창 럭. 쓰는 어. 그 십자창 쓰는 에. 애가 하나 있고 아예 날아다니면서 히, 그 음파. 음파 공격하는 애가 그거 좀 있고. 무섭더라고 음파 공격. 아무튼 이게 각각 네 개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 네. 그럼 뭐 상현을 좀 많이 만들지 왜 6명만 해가지고 이 고생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짜증났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코 이 새끼도 한다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얘가 좀 진짜 까면 또 나오고 막 마지막까지 뭐 그런 식이었지. 그래서 다 잡아먹었다.
하여튼 그래서 탄지로는 이제 새한테 끌려가지고 간 상태니까 네츠코 혼자 싸우고 있었죠 거기서. 게냐도 이제 왔잖아요. 아 겐야가 있었구나. 응. 겐야가 거의 유일하게 총 쏘는 애 아니야? 맞아요. 네. 그리고 얘는 그런 설정이죠. 오니 고기를 먹어서 힘을 얻었다는 그런 설정이지. 여기서는 그게 안 드러나고 아직은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나오. 약간 암시가 나와서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작을 저는 안 본 상태이고 아직까지. 그래서 그 오니 고기를 뭔가 먹어서 힘을 얻었고 알고 보니까 얘는 호흡도 사용을 못하는 애야. 그래서 이 납탄을 쏘는 요 총과 함께 검을 휘두르는 이런 거고. 그래서 재생 속도가 좀 있다. 몸이 재생이 금방금방 되더라. 나중에 웬만하면- 보면은 벌집이 되잖아. 정말로. 진짜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온몸에 다 났어. 음. 그런데도 그냥 멀쩡하게 살더라. 웬만하면 산다. 여기서 죽는 애가 하나도 없다. 아군은. 그렇지. 아, 그 도공들은 좀 많이 죽었군요. 그렇죠. 아. 네. 그거 빼고 귀살 때는 뭐 별 타격이 없었다. 상현이 점점 약해진다. 물론 이제 하시라가 더 세지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원작을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뭐 상현 약한 애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 후반부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공말 편에 다 끝나도 안 나오는 건데 일단 싸우다가 반점이 생기는 순간 되게 세지잖아. 네. 근데 이 하시라들이 왜 반점이 생기는지는 설명이 안 나오긴 하죠. 그렇죠. 뭐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 이제 처음 그 호흡을 쓴 그 무사가 반점이 있었고 그치. 뭔가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시기겠지.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좀 상현이 시간을 오래 끌었어. 그러니까 다진 게임을 이렇게 질질 끄는 굉장히 그 더티 플레이 느낌이. 근데 왜냐면 상현은 입장에서는 시간이 무한하잖아. 그러니까 뭐 잠깐 놀아주지 뭐 이런 싸워, 거지. 그러면 싸우지도 말지 그러면. 해만 안 뜨면 아 되니까. 무자한테 죽자뇨. 안 싸우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칸노지가 도착을 해서 그 채찍 같은 칼로 뭐 그 액션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휘두르면서 싸운다.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탄지로가 그거 있잖아요. 희의 발을 잘라가지고 번개 막아내는 장면이 조금 저는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세포라서 번개 면역인 거잖아요. 한지로 머리가 잘 돌아가. 그렇지만 그건 막아냈지만 그 부채에 한번 빵 맞아가지고 네즈코하고 탄지로가 그때 기절한 상태였죠. 거의 압사당할 뻔했죠. 그때 이제 칸로지가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오화가 이제 혁도인데 그러니까 혁이 이제 붉을 혁자잖아. 그래서 이제 탄지로가 쓰는 검이 붉어진다. 뭐 이런 걸 이제 암시가 되는 거겠지. 일단 빨개야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검은 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했다. 일단 토키토가 그 카나모리라는 애를 구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전담 도공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2대째인 것 같아. 전대는 죽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맡게 됐고 얘한테 이제 칼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내 칼 내놓으래. 그래서 가자. 만들어 놨다. 그러고 이제 오두막에 가게 되는데 이 오두막에 이미 그 항아리 상현인 교코가 와 있었다. 한편 그 마을은 물고기 혈기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다들 당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이때 대왕 물고기 혈기가 그 촌장을 잡아서 이제 막 쥐어 짜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맞잖아. 뭐를 꺼내려고 진짜. 주스 만들라고 아주 쥐어 짜려고 하더라고. 아니 이게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 가면이 문어 형태로 입이 삐쭉 나온 거죠. 거기서 피가 뿅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연주 칸노지가 나와서 촌장을 구한다. 자 그리고 탄지로는 이제 네즈코가 먼저 정신을 차려가지고 탄지를 막 들쳐매고 또 가잖아. 네즈코가 약간 이동 머신 같은 느낌이죠 늘. 네즈코가 더 강해 지금은. 아, 지금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사신권 상현을 피해서 막 도주를 하고 있지. 그러고 났는데 이제 남매가 다시 공격을 당하면서 잔해에 깔려요. 근데 탄지로는 빠져나왔는데 네즈코는 아주 좀 많이 깔린 것 같아. 짜부됐지. 네,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탄지로의 칼을 네즈코가 안 놔. 그래도 손가락 잘려 이러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네즈코의 피가 스며들면서 이 칼이 붉게 변한다. 네. 그러면서 칼이 이제 뭐 좀 달라진 업그레이드 된 이제 거죠. 불검 된 거지 불검. 자 그리고 한편 이제 교코랑 이제 토키토는 오두막 근처에서 싸우잖아. 얘가 이제 교코가 미친 예술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하나 보여줍니다. 도공의 단말마. 그래서 자기 그 항아리에서 하나 꺼냈는데 그 살아있는 도공 5명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근데 거의 죽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칼을 목숨만 박아놓고 붙어 있는 거지. 예, 막 비틀면서 좋아한다. 뭐 이런 걸 그냥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토키토는 계속 배잖아. 아직까지 사이코패스거든. 근데 얘는 기술이 이제 교코가 항아리가 되게 많은데 항아리 사이로 계속 순간 이동을 한다. 근데 항아리를 배워도 계속 생성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붕어들이 막 튀어나오잖아. 생선들이. 그러면서 이제 바늘인데 바늘을 하기 좀 굉장히 큰 것들을 막 날려요. 근데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냥 막잖아. 왜냐면은 그 코테츠랑 카나모리를 구하려고. 그래서 막았더니 다 뚫렸어. 얼굴이 많이 뚫렸던데. 얼굴에 많이 박혔죠. 박히고 귀도 뚫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뽑을 생각 안 하더라. 그래도 독이 있다니까.
그리고 막 쓸모없다라는 말에 이제 반응이 돼서 옛날 생각을 또 잠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 걸리죠. 수옥발이라고 해가지고 그 항아리 형태의 이제 물 안에 토끼토를 가둬버려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베어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꽤 오래 참더라고. 그치. 그 다 마셔버리면 되지 않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술이요? 아무튼 그렇게 갇힌 상황이다. 2화 정도 갇혀 있지 않아요, 계속? 그렇지. 다음 화에 안 나와요. 그랬죠. 그래서 다시 탄지로 상황은 그 붉게 변한 칼로 유전된 기억이다라고 해서 그 전설의 검사와 같은 상태가 돼. 그렇게 되고 이젠 내가 해결해야 된다 뭐를 하면서 이 혁도 이마 모양이 또 변하고 그때 이제 변하는 예, 거였군요. 히노카미 카구라 햄물이에요 뭐 이런 거 사용을 합니다. 그동안 물방울 같은 거 왜 썼냐고. 그러니까 물의 호흡 이제 안 써. 그러니까 이제 멋있는 게 나왔거든. 불을 써야 돼 역시. 아무튼 불 써. 여기서 불 쓰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그 4명을 동시에 베야 된다 뭐 이런 미션이었잖아. 네. 그래서 순식간에 3명을 뱄어. 이제 한 놈만 베면 돼 했더니 남은 하나는 겐야가 뱄다. 근데 겐야의 상태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 혈귀에 피해 잠식당하는 듯한 뭐 이런 건데. 눈 뭐죠? 흰 자위가 아니라 검은 자위가 됐잖아요. 눈이 혈귀 눈이 됐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얘 좀 이상하다. 근데 이렇게 뭐야 5화 만에 상인 하나를 제거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잖아요. 그치 뭐가 있겠지. 아 마트료시카였다니까. 저는 그 조그만한 애 따라다니면서 그 베겠다고 할 때도 진짜 짜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되게 그런 웃기는 모양이잖아. 이거 왜 어딨냐 이거 무슨 뭐 뿅망치치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까? 좀 이해하기 좀 힘들었어. 아니 그런 유형의 인간이 그렇게 짜증 나는 거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자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네. 그런 사람 진짜 상대하기 힘들잖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액션으로 담아낸 거라고 보면은 또 독특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어쨌든 짜증을 유발한 건 사실이었거든. 너무 짜증났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화가 들어가면은 그 4마리가 막 서로 머리는 잘랐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을 자르면 혈기가 죽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본체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네. 머리를 들고 얘네들 재색이 왜 이렇게 안 돼? 막 이러고 있어 4명이 다.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지. 5번째 혈기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걔냐가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주가 되는 건 나야 맨날 얘 약간 그 주 빠잖아. 그런 거 있는데 이때 이제 얘 항상 탄지로는 굉장히 순수한 눈빛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순수하게 나는 그냥 돕는 거다. 너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 주가 되는 걸 응원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맑은 눈의 광인이지. 진짜 그런 느낌. 정말로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 고마워 뭐 이런 느낌으로 정신을 차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4마리와 네즈코 걔냐가 싸우는 사이에 탄지로가 그 5번째를 이제 쫓으려고 해요. 냄새를 찾죠. 냄새. 네. 하다 보니까 저기 있네 하면서 일로 와 이거 나는 게 어디야? 그 연출도 웃기잖아. 막 그 휘몰아치면서 냄새가. 그리고 그 부채 번개 텐구 공격 그리고 창자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싸우게 되는데 이때 창자비가 네즈코를 찌릅니다. 배를 관통을 했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탄지로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적의 평가예요. 급이 다른 반사신경과 뭐 엄청난 적응력 그리고 고비 앞에서 폭발하는 성장. 이제 탄지로가 사실상 거의 주급이 된 것 같아. 그치. 그렇죠. 나중에는 완전 발도 부러졌는데도 거기다 힘 모아서 달려가잖아요. 필살기도 얻었잖아. 병력 일섬을 그 베껴서 사용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지 알고 보면. 벤치마킹.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현이 인정할 정도의 상대가 된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4마리를 다시 탄지로가 상대를 하고 야 안 되겠다 걔냐 네가 쫓아라 5번째. 그런데 그래서 엄청 작은 놈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갔는데 항상 목에 그 칼이 다가갈 때가 엄청 느려지잖아요. 이 작품은. 근데 어쨌든 왔어. 목에 닿았어. 언제 잘려 하는 순간 그냥 칼이 땡강 하죠. 칼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걔냐가 또 당하기 직전에 이제 얘 회상이 시작이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어머니가 되게 덩치가 작으신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 남편이었어. 항상 그 자식 패고 뭐 이런 남편한테 그 자식들을 이제 막 구하는 이런 게 나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식사는. 근데 진짜 많은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야밤에 어머니 귀가가 늦자 그 형, 주잖아요. 훗날 주가 되는 그 형이 이제 혼자 나간 사이에 집에 이제 혈기가 들어왔어. 야, 그런데 그 폭력 남편인데도 아주 다복하셨던 거야. 폭력 남편이니까. 동생들이 무진장 많아요. 다른 의미의 폭력이었던 거겠지.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럼. 아무튼 그래서 이 혈기가 집에 들어와서 동생들을 다 죽인다. 그러고 이제 형이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혈기를 발견하고 이제 혈기랑 같이 이제 밖에 나갔지. 근데 겐야가 따라가 보니까 혈기가 쓰러졌어. 형이 쓰러뜨린 것 같아. 근데 그 혈기가 어머니였다. 뭐 그런 거지.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걔냐는 막 형을 막 미워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알면서도 이게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엄마를 죽였냐. 그렇지. 비록 혈기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이해하게 됐다 뭐 그런 거겠지. 이것 때문에 계속 형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주마등이 여기서 스쳐가는 거야.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얘네가 이제 장난 차남이니까 아버지는 이제 죽었어. 뭐 성격이 그러니까 뭐 맞아 죽었나. 길거리에서 뭐 뭐 비명 행세했다고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버지 없는 가족을 이제 형과 함께 지키자 뭐 이런 맹세가 이제 주마등으로 막 스쳐 지나갔는데 이때 나는 이제 진짜 호흡도 못 써가지고 형한테 맨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러다가 그냥 죽나보다 싶을 때 탄지로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탄지로가 겐야를 구해주죠. 그런 다음에 탄지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창잡이가 이렇게 창을 하면은 이렇게 거의 빠바바바바바박 하잖아요. 근데 겐야가 벌집이 돼서 막아주죠. 그러고 나서 탄지로가 본체를 쫓는다. 역시 겐야가 탱커다. 아니 그 겐야가 난 괜찮으니까 저기 쫓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계속 주고받는 장면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탄지로가 한번 구해주면 겐야가 막아주고 겐야가 또 구해주면 또 탄지로가 해주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다. 사실 이 도곡마을 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사람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이제 그걸 되게 강조하는 게 너무 많이 담겨 있긴 해. 그쵸. 이 상현 죽일 때도 혼자서는 절대 못 죽였을 이거 거 1대1로 아니에요. 싸우면 다져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힘이 뭐냐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판타지 작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일환이고 이 편에서는 굉장히 극대화돼서 가져간다. 토키토 같은 경우도 나만 혼자 잘하면 돼 이 생각을 했다가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더 강해지는 게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한다. 뭐 이런 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액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어쨌든 액션이 주가되긴 했지만 뭐 나름 의미를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게 좀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탄지로 일행 안에 이제 겐야도 어떻게 보면 포함된 그런 에피소드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 뭐 짜증난다는 병력 일성 쓰는 아, 뭐 제니츠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없어도 되게 매력적인 조연들이 많이 뒷받침을 해줬던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도곡마을 편이 되게 좋았던 거는 탄지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라는 게 네. 많이 보여서. 이거 아니, 탄지로 그래도- 업그레이드지 뭐. 아 그래도 맨 마지막에 그 네즈코 완창할 때 계속 담이다. 강가이로 탄지로. 그래 강가해로. 네스코. 거기까지. 자 6편까지 이야기해봤는데 다음 451화에서 도곡마을 편 두 번째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내봅시다. 에이보- 렛츠고! 아이씨 깜짝이야.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릴.